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경기 침체 위험이 가속화되고 증폭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잖아요.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심리적 안전판이 중요한 상황이니까 금리를 결정하지 않는 FOMC라고 할지라도 심리적인 안전판의 측면에서 이번 FOMC는 금융시장 그 어떤 시점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쌤 김진입니다. 최근에 한 달 미국 증시만 생각을 하면 굉장히 계속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서 엄청 힘드시고 복잡하시고 그러시겠죠. 아마 대부분의 가지고 계신 보유 종목들은 좋은 수익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일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보면 내가 결국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떻게 되느냐, 궁극의 결과가 귀결점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종목군들이 그냥 고스란히 다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건 어떤 개별적인 요인 하나하나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 시장 전체 위험이 증가하면서 모든 종목군들, 여러분들의 투자 자산들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어야 되는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개별 종목군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시장 위험 전체가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수준으로 측정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필살기 시간에는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이번 주에 FOMC가 있는데 이 FOMC에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시장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트럼프의 정책들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좀 약간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포인트에서 시장 위험 전체를 측정하고 판단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움직임이 중요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이 중요한 부분도 있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 참고해서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PD님 바로 시작해 보실까요? 네, 지금 경기 침체 위험이 크게 걱정되고 있는데 그 위험의 정도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구분을 하나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정, 뉴스를 통해서 느끼고 있는 감정과 실제로 정말 금융시장 혹은 경제지표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침체의 정도, 이런 것들을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래야 실제로 속음에서 벗어날 수 있죠. 우린 투자하면 유튜브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 모든 데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실제인지 실제가 아닌지는 누구나 얘기해주지 않고 투자자의 몫인 것 같거든요. 그 차원에서 현재 경기 침체 위험, 이게 과연 본질이 뭔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CPI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그 전달의 쇼크에서는 빠르게 안정을 찾으면서 발표가 됐고, 그래서 기본적인 궤적이 그 전에 발표됐던 PCE 인플레이션하고 똑같은 궤적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격한 하락이 보여지고 있고, 지난주에 발표됐던 수치로만 보게 되면 이게 29개월 내 최저치 수준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물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인데 경제 투자 심리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두 가지 현상을 딱 놓고 생각을 하면 실제로 시중금리는 내려가야 굉장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경기 침체라고 한다면요. 그런데 지난주에 증시는 계속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근데 증시가 계속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실제로 시중금리의 동향은 전혀 좀 다르게 전개를 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단기금리도 상승했고 장기금리도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더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단기금리가 상승한 폭과 장기금리가 상승한 폭을 비교해 보면 장기금리의 상승폭이 더 커요. 이 이야기를 채권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교과서적인 언어로 풀어보자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상승했다, 혹은 일드 커브가 스팁됐다, 혹은 기간 프리미엄이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이 현상은 단기금리의 상승보다 장기금리의 상승이 올라가는 이 흐름은 대개의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금리가 모든 걸 다 표현하고 모든 걸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라고 100% 단정질 수는 없지만, 사실 주식시장보다는 매크로 전체는 조금 더 잘 표현하는 가격 지표이다 라고 보는 게 맞고, 그렇다면 경제 지표가 실제로 물가는 안정되고 있고
심리적인 경제 지표는 나빠지고 있는데 금리가 하락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경기 침체 위험이 정말 실제적인 위험으로 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의문을 가져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바로 어제 발표됐던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게 발표된 건 아닙니다만 그 전달의 쇼크에서는 그래도 벗어나면서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면 현재 상황을 이렇게 딱 경제 전체로 쭉 정리를 해보게 된다고 하면 경기 침체 위험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실제적인 경기 침체 위험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라고 생각해보면 아직까지 그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심리적인 위축에 의한 경기 침체 위험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조금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측정하는 경기 침체 위험이라면 다분히 이거는 심리적인 부분에 집중된 그런 경기 침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FOMC는 일반적으로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중요한 부분일까요? 앞서 우리가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경기 침체가 실물적인 경기 침체기보다는 심리적인 경기 침체다라고 일단 정리를 해봤는데요. 심리적인 경기 침체니까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첫 번째, 모든 경기 사이클의 변곡점은 일단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당연히 심리가 바뀌면서 결국은 실물이 바뀌게 되는 게 우선이거든요. 기본적인 현상이거든요. 경제활동의 심리가 나빠지고 있는 것, 이것 자체는 분명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변화의 흐름은 맞는데, 보통 그러면 이렇게 지금 심리가 나빠지면서 경기 침체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심리에 대한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원투수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평소에 늘 정상적인 경제활동, 경제국가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심리적 안전판의 역할을 하는 쪽이 보통 행정부 혹은 중앙은행이 됩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경기 침체 위험이 가속화되고 증폭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심리적 안전판이 중요한 상황이니까 금리를 결정하지 않는 FOMC라고 할지라도 심리적인 안전판의 측면에서 이번 FOMC는 금융시장 그 어떤 시점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FOMC에서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이번 FOMC는 금리를 결정할 것 같지는 않지만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리적 안도감을 줄 필요가 있는 FOMC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로 표현하자면 FOMC에서 경기 상황은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경기 상황이 이렇게 변화되면 확실한 어떤 형태의 통화 정책을 쓰겠다라고 표현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너무 모호한 말이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구체적인 사항들을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첫 번째는 FOMC가 스테이트먼트가 공개가 될 때 경제 성장 전망치 그리고 물가 상승 전망치 뭐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한단 말이죠. 이번에는 경제 성장 전망치가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에 한 번씩 점도표가 공개가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점도표가 공개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공개되는 점도표란 말이죠. 그래서 점도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QT 중단 여부,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고 점도표는 어떻게 나와야 되고 논리적으로 굉장히 좀 복잡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설명을 드리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 것 같고, 가장 베스트 케이스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번 FOMC에서 성장률 전망은 조금 하향 조정을 하는 대신에 점도표에서 굉장히 뚜렷한 완화적인 변화가 생긴다고 한다면 시장은 기본적으로 지금 되게 걱정하고 있는 마음인데 안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금리 결정을 하지 않으니까 파월의 기자회견도 중요하겠죠. 근데 이 기자회견에서 현재 경제 상황은 관세나 어떤 것들로 인해서 약간의 충격이 예상되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경기의 침체가 올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라는 현재 상황에 대한 안도를 줄 필요가 있을 거고, 연준은 항상 물가의 목표가 있고 실업률의 목표가 있는데 지금 관세 때문에 다 모든 사람들이 연준은 물가의 목표를 둘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가 의외로 쉽게 침체될 위험도 있으니 나는 실업률도 엄청나게 고려를 하겠다, 즉 경기 상황을 고려하겠다, 이런 힌트를 주게 된다면 시장은 안도감의 표현을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릴 때 점도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점도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게 지난 12월 FOMC에서 발표됐던 마지막 점도표 상황입니다. 맨 왼편은 2024년이니까 지나간 거니까 보실 필요 없고요. 이제 왼편에서 두 번째 컬럼이 2025년 라인인데요. 여기서 점이 가장 많이 찍혀 있는 라인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현재 기준금리에서 올해 2025년에 두 번 정도 인하한다라는 그 라인에 지금 점이 한 10개 정도 찍혀 있습니다. 2025년에 금리 인하 전망은 두 번 정도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공개되는 점도표에서 지금 10개 정도 찍혀 있는 점이 아래로 몇 칸 정도 더 많이 내려가게 된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연준이 올해 두 번보다는 세 번 이상의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장은 상당한 안도감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12월 FOMC에서는 3회 이상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연준 위원이 한 5명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얼마나 숫자가 많아지는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페드와치를 통해서 예상하고 있는 연준의 통화정책 금리 인하 횟수가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2회가 아니라 3회로 옮겨갈 걸 시장이 이미 기대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의 시장 기대 수준은 맞추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만약에 그런 것을 맞춰주지 못하면 또 시장은 반대로 쇼크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지금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증시가 상승을 종료시키고 본격적으로 상승이 종료됐던 첫 번째 변곡점이 어디였나 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바로 지난 2024년 12월 FOMC에서 매파적 금리 인하를 마지막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였거든요. 결국은 시장의 종료를 만들었던 첫 번째 모멘텀이 지난 12월 FOMC라는 점에서 현재 시장이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에서 이 시장의 하락을 종료시킬 수 있는 이벤트가 FOMC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FOMC는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거 외에 또 QT 중단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게 있으면 시장은 또 엄청 환호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QT 중단 이야기를 하셨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어로 쓰다 보니까 너무 간단한 개념인데 어려워하시고 좀 어색해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요거에 관해서 그냥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연준은 미국의 국채 그리고 MBS 뭐 이런 채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달 만기가 들어올 거잖아요. 그럼 만기가 돌아오면 만기가 다른 물건들로 재투자를 해야 되는 게 정석이겠죠. 근데 QT라고 하는 것, 퀀터티브 타이트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만기가 돌아왔는데 만기가 돌아온 물량보다 적게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쉽게 얘기해서 매월 최대 500억 불 이상은 재투자하지 않기로 하는 게 현재 QT의 규칙인데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은행에 채권을 하나 사놨는데 이게 1억이 만기가 들어왔어요. 이번 달에. 또 1억 원어치 다른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8천만 원만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2천만 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연준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사람이 내가 1억의 돈이 들어왔는데 8천만 원만 시장에 공급을 하고 2천만 원은 내가 땡기고 있는 거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게 되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퀀터티브 타이트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책들은 시장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정책들인데 이런 건 시장의 이제 불확실성 요인이 증가하거나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이런 현상이 오면 변경을 하게 되거든요. 지난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불확실성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QT를 좀 잠정적으로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나름 기대를 했단 말이죠. 아시다시피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돼버렸잖아요. 일단의 부채 한도 협상은 사라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QT의 중단 같은 그런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FOMC가 그런 용단을 내리게 된다고 하면 추측입니다만 엄청나게 환호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때문에 미국 증시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요? FOMC 얘기를 했으니까 트럼프 얘기로 조금 넘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건 결국은 저는 감세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경기 침체를 만들고 있는 몇 가지의 정책들이 있잖아요. 이 정책들은 사실은 트럼프 감세 정책의 사전 정책처럼 좀 판단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세금 내는 걸 싫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취임하자마자 역대 최대 규모의 감세하는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감세라는 건 뭘까요, 결국은? 정부의 재정 수입이 축소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미국 부채가 많다, 뭐 이렇게 정부 재정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재정 수입이 축소되면 미국 국가 전체 신용 등급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감세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미국의 정부 재정을 안정화시켜줘야 돼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위 가장 우리의 뇌리를 많이 건드리는 게 이제 관세잖아요. 근데 관세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정부 수입이 증가하는 거예요. 감세로 축소되는 만큼 관세로 충당하겠다는 거죠. 근데 요것도 좀 모질라죠. 그다음에 미국이 정부 지출 중에서 가장 큰 포지션 어딜까? 방위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미국에서는 방위비를 지출을 좀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 재정이 건전화되는 거니까. 그래서 유럽, 우리나라, 일본한테 방위비 부담 더 해라 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의 도지 부서잖아요. 근데 도지 부서가 하고 있는 게 정부 효율화란 말이죠. 결국 이것도 정부 지출을 축소시키겠다는 거예요. 즉 관세를 통해서 정부 수입을 증대시키고 정부 지출을 방위비, 뭐 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 지출을 축소시켜서 정부의 재정을 건전화시킨 상태에서 감세를 추진하겠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가장 이게 저는 제 생각엔 합리적인 추론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지금 시장을 막 짓누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들이 지금 앞서 보았던 뭐 도지 부서의 실업률 증가 요인, 관세 요인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런 요인은 감세를 위한 사전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는 사전 작업을 통해서 막 매를 맞았는데 그러면 이제 매를 맞은 상황이니까 이거에 대한 반대되는 정책이 나오는 시점을 기다려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반대되는 정책을 저는 결국은 감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세안 통과의 스케줄을 확인하는 게 실제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벤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감세안 같은 경우는 하원은 통과된 상태인데요. 상원에서는 아직까지는 논의 일정 자체가 구체화되고 있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발표됐던 임시 예산안에는 감세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임시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감세안까지 이렇게 가면은 안 되는 문제이고요. 감세안은 이제 새롭게 논의 구조가 있을 겁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감세안이기 때문에 분명히 진통이 존재할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어찌됐던 그래도 공화당이 상원에서도 다수당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찌됐던 이 감세안은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시장은 거기까지는 생각할 테니까 감세안이 본격적인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는 그 시점부터는 기대감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시장은 지금 아직까지 실물 경기의 위축이 아니라 심리적인 경기 위축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는 이 감세안이 논의가 된다는 이유만으로도 반대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필살기는 이번 주에 있을 FOMC하고 시장을 되게 힘들게 하고 있는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으니까 정리를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거 잘 모르겠고 그러면 여기만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의 약세의 이유 중에 경기 침체 위험이 존재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 경기 침체 위험이라는 게 사실 아직까지는 실제적인 위험보다는 심리적인 불안감에 의해서 발생한 경기 침체 위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주식시장의 반응도 이 경기 침체와 어찌 보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AI 주도주
대신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인 AI 주도주를 중심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심리적인 안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심리적인 경기 침체 위험이 지금 가장 큰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선 몇 가지 장치들이 필요할 텐데 이 첫 번째가 우선은 FOMC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앞서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의회의 감세 스케줄의 상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감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흘려 들으시더라도 이 구조 정도만 잘 이해를 해주시면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할지, 그리고 FOMC를 통해서 뭘 기대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 필살기처럼 종목 이야기나 섹터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게 좀 듣기도 수월하셨을 텐데, 현재 시장 방향은 다분히 이런 종목별 흐름보다는 매크로 전체에 좀 달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하실 수 있지만 일단 매크로 이야기로 필살기 주제를 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야기 좀 참고 삼으셔서 큰 틀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어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요인들 있잖아요. 이런 기대한 요인들이 진짜 실현화될 건지, 그래서 그 실현화되는 흐름이라면 안정을 찾는 걸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시고 팔로우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찐쌤 김진입니다. 우리 찐생 여러분, 시장 힘들지만 그래도 화이팅입니다.